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이 영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네이버에 올리는 칼럼과 유튜브 네이버 TV 영상을 같은 내용으로는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인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글과 영상을 함께 보시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 동일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네이버에서 글을 보시고 나서 충분한 이해가 되셨다면 굳이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김광현이 커터를 던진다고 영상에서 김광현 선수가 던졌다고 하는 커터는 메이저리그 공인구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들어간 것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오승환 선수의 데뷔 시즌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은 김광현 선수의 포심과 커터에 대한 제2탄입니다. 김광현 선수가 커터를 던진다는 이야기는 시범 경기 두 번째 등판이었던 마이애미전에서 김광현 선수에게 삼진을 당한 헤수스 아길라의 입에서 나왔는데요. 이영미의 MLB 캠프 글의 일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헛스윙 삼진을 당한 헤수스 아길라는 자신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김광현의 공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나는 타석에서 좋지 않았지만 상대 투수는 좋은 공을 던졌다. 그는 공을 잘 다루고 제구가 뛰어난 투수였다. 패스트볼, 커터 등을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정확하게 꽂아 넣었다. 아길라는 헛스윙 삼진을 당한 공을 커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광현에게 확인해보니 그 구종은 커터가 아니라 패스트볼이 몸쪽으로 휘어 들어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즉 커터를 의식하고 던진 공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이번에도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선수들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콜린 포시에는 템파베이 레이스가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좌완 셋업맨입니다. 포시에는 2016년 14라운드 지명으로 애리조나에 입단했는데요. 템파베이는 2018년 5월 스티븐 수자 주니어 트레이드 때 포수 마이클 페레스를 얻고 싶었지만 애리조나가 거부하자 앤서니 벤다, 닉 솔락과 함께 포시에를 얻게 됩니다. 지난해 데뷔한 포시에는 51경기에 나서 5승 5패 4.70이라는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은 성적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템파베이는 포시에를 향후 팀의 좌완 불펜을 책임질 핵심 선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시에는 지난해 무려 88.5%의 포심 패스트볼을 던졌는데요. 그렇다면 체프먼과 같은 구속을 갖고 있느냐? 아닙니다. 93.0마일이라는 메이저리그에서는 아주 평범한 구속입니다. 그렇다면 범죄자인 펠리페 바스케스처럼 뛰어난 회전수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포시에는 뛰어나지 않은 회전수에도 메이저리그 평균보다 4.3인치 더 높은 수직 무브먼트를 기록함으로써 메이저리그 1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바스케스는 포심의 평균 분당 회전수가 포시에보다 250회 이상 많았음에도 수직 무브먼트는 평균 대비 1.8인치가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회전수가 높은 포심은 수직 무브먼트가 좋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전수와 수직 무브먼트의 관계는 비례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제3의 요소인 회전 효율 때문입니다. 먼저 버티컬 무브먼트 또는 상하 무브먼트로 불리는 수직 무브먼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심의 수직 무브먼트가 뛰어나다는 것은 떨어지는 낙폭이 평균보다 작기 때문에 타자와 TV 시청자에게 공이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직 무브먼트가 뛰어난 포심은 타자들로 하여금 공에 밑을 때리게 함으로써 파플라이를 양산해냅니다. 그리고 낮게 떨어지는 변화구의 위력을 높여줍니다. 그런데 팔의 각도나 릴리스를 할 때 손목의 동작 등으로 인해 포심을 던질 때 회전축이 지면과 수직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순수한 백스핀이 걸리는 게 아니라 사이드 스핀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전수가 높더라도 실제 수직 무브먼트는 줄어들게 됩니다. 포시에가 최고의 수직 무브먼트를 자랑하는 비결은 포심을 던질 때 회전의 99% 이상이 순수한 백스핀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흥미로운 투수는 소니 그레이입니다. 2017 시즌 중반 오클랜드에서 양키스로 트레이드된 그레이는 2018년 11승 9패 4.90에 그침으로써 양키스 팬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2019년 신시내티로 트레이드되고 나서는 11승 8패 2.87로 맹활약합니다. 사람들은 그레이가 양키스 프레셔에서 벗어난 점, 데릭 존슨 투수코치를 만난 점 등을 그레이의 부활 요인으로 뽑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그레이의 포심은 평균보다 크게 좋은 2527회 회전수를 자랑합니다. 이에 레리 로스차일드 코치의 양키스는 그레이에게 하이 패스트볼을 던질 것을 요구합니다. 수직 무브먼트가 좋은 포심은 하이 패스볼로 던져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그레이는 신시내티에서 데릭 존슨 투수 코치와 함께 트래킹 분석을 해본 결과 본인의 회전 효율이 45%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그레이의 포심은 회전수는 뛰어나지만 사이드 스핀이 많이 걸린 포심이기 때문에 커터성의 무브먼트를 보였고, 커터성의 무브먼트가 많은 그레이의 포심은 하이패스트 볼로는 효과적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를 알게 된 그레이는 포심에 순수한 백스핀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성공적이지 못했고 본인의 스핀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또 한 명, 자신의 포심이 하이패스트볼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낸 투수는 다르비슈입니다. 다르비슈 역시 트래킹 분석을 통해 포심의 회전 효율이 72%에 불과한 것을 확인하는데요. 반면 가장 이상적인 포심을 던지는 선발 투수들인 저스틴 벌랜더와 게리 콜의 경우 회전 효율이 각각 98.5%와 97.1%였습니다. 여기서 다르비슈는 깨닫습니다. 내 포심이 커터성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다면 아예 커터를 집중적으로 던지자. 이에 다르비슈는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메이저리그 최고의 커터를 던지는 선발 투수가 됐습니다. 자, 이제 해답에 접근할 차례가 왔습니다. 김광현 선수가 지난해 KBO 리그에서 기록한 포심의 평균 회전수는 2304회로 메이저리그 기준으로도 평균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길라가 김광현 선수의 포심을 커터라고 말한 것, SK 팬들이 김광현 선수의 포심이 커터성으로 들어올 때가 많았다는 것을 종합해보면 김광현 선수는 포심의 회전 효율이 뛰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지난해 김광현 선수가 구속과 회전수 모두 KBO 리그 최고 수준이었는데도 포심의 피안타율이 3할 4푼 1리에 달했던 것이 단순히 제구나 보조 구종 문제가 아니라 김광현 선수가 포심을 잘못 활용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즉 김광현 선수는 순수한 백스핀이 걸린 하이패스볼이 아니라 소니 그레이나 다르비슈처럼 커터성 무브먼트를 극대화하는 쪽, 커터를 추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을 수도 있다는 추론입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한번 괴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류현진 선수입니다. 류현진 선수는 지난해 포심의 회전수가 2084회로 2287회인 메이저리그 평균보다 크게 낮았고 평균 대비 수직 무브먼트 또한 2.5인치가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뛰어난 수직 무브먼트를 가진 투수처럼 포심을 철저하게 높은 코스에 던졌습니다. 수직 무브먼트가 뛰어나지 않은 류현진 선수의 하이패스볼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커터와 체인지업이라는 두 가지 보조 구종도 있기 때문이었지만 완벽한 제구는 회전수, 회전효율, 수직 무브먼트 같은 개념들을 모두 뛰어넘는다는 걸 증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류현진 선수와 김광현 선수는 10일 동반 출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김광현 선수의 회전 효율이 어떻게 측정될지, 김광현 선수가 어떤 길을 찾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